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4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내년 최저임금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 엔저, 누적 상승률 등의 영향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는데요. 또 하나의 한일 역전이 일어났군요. 당연히 열도 누리꾼들은 마음이 상했겠지만 그걸 감추느라 묘한 논리들을 펴는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이 일본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후생성은 23일 각 도도부현 심의회가 확정한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일본 전국 가중평균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엔으로 3.3% 올랐다. 지난해 3.1%에 이어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국제 물가가 급등하면서 인상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160원 약 935엔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24일 환율 기준으로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한국이 약 21엔 높은 셈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역전된 가장 큰 이유는 환율 변동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00엔은 1,041.92원이었지만 올 들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전날에는 100엔은 978.54원이 됐다. 엔저 외에도 최근 수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높은 것도 역전에 영향을 줬다. 2018에서 2022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에 따르면 한국이 41.6%, 일본은 12.1%였다. 일본만 30년 가까이 전혀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다. 일본 GDP가 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는 분포도로 검색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나온다. 일본만 재정 지출을 전혀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 국민의 빈곤화가 시작된 것은 97년 소비세 증세 이후이며 이는 실질임금지수 추이의 국제 비교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없느냐 하면 일본은 나라 빚으로 파산한다거나 국채는 장래 세대에 부담을 남긴다는 거짓말에 국민과 정치인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이 건전한 범위라면 자국 통화 부채밖에 없고 재정 파탄 위험이 없는 일본은 정부가 필요한 만큼 재정 출자를 할 수 있고 소비세나 휘발유세를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사실을 국민과 정치인이 이해하고 긴축 재정에서 적극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민과 일본을 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GDP는 일본의 약 3분의 1이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은 일본을 앞지른다. 그렇다면 한국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일본을 훨씬 웃돈다는 것이다. 요컨대 박리담회하고 이익을 적게 낸다는 거지. 재벌기업 취업자는 전체의 11%다. 상위 64개사의 GDP 비율은 86%나 된다. 나머지 국민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히려 신기하다. 가령 GDP가 일본과 같은 액수라면 납득이 간다. 결국 가계빚이 늘어난다면 이 기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임금이 오르면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나 국민은 빚지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의미가 없잖아. 이런 기사가 나오면 한국보다 낮아졌다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유럽, 미국과 비교하는 게 맞다. 일본이 보수주의 아래 어떻게 기업의 내부 유보를 인정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원래 960엔 때보다 훨씬 높지 않으면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에 전혀 맞지 않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문정부 초기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이 높은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단편적으로 비교해 많은지 적은지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우선 한국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한다. 공장이나 사무실, 슈퍼, 아파트 사정 등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수출 지향적인 정책에 따라 일자리는 확실히 많다. 그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다. 한국에서는 하루 52시간 일을 한다. 어디나 일손이 부족하다. 마치 30여 년 전의 일본의 모습과 비슷하다. 소득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제 시절에는 월급 12만 엔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숫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떨어졌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아주 부자입니다. 그래서 국채가 세계에서 대인기랍니다. 파산한 이탈리아나 그리스를 현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유보금이 거액이어서 국채가 파탄날 염려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 거액의 국채를 현금으로 쉽게 갚을 수 있어요. 시골에 사는 사원과 집세를 내는 도쿄 근무자의 생활비는 다르다. 시골에서 생활하며 실수령 30만 엔을 받는 것에 비해 도쿄에서 생활하며 30만 엔을 받는 사람은 월세나 물가 등에 따라 소득은 절반 이하가 된다.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쓸모없는 국회의원들이 높은 의원 보수를 받는 불합리가 더 문제일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최저임금 취급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야간 근무나 일하기 어려운 시간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내용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소규모 가게들은 임금에 맞게 제대로 인원수를 맞춰 고용할 수 없으니까 가족끼리 돌아가며 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괜찮아요. 세밀한 분석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요. 일본도 지지 말고 임금을 올려 경제를 움직입시다.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제품과 제대로 된 서비스, 자연환경 등 일본에는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일본 기업이 할 수 있는 한 빨리 일본 물건을 외국에 팔았으면 좋겠다. 탄산음료를 10엔 올렸더니 안 사 먹겠다며 욕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기사가 있었지만 일본인의 업무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을 올렸더니 안 산다? 그러거나 말거나 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결과 고용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피자 크기가 변하지 않았는데 1인당 몫을 늘리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완전히 실패했다. 일본은 한국을 반면 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임금을 올리려면 경제 성장을 이루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달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늘리면 일자리만 줄어들 뿐이다. 돌쇠 한마디.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 아예 눈을 감고 있군요. 그렇게 의미 없는 합리화만 계속하고 앉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